9월 1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의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자, 어떤 분은 연휴가 즐거웠을 거고요. 어떤 분은 참 연휴가 괴로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휴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휴 직전에요. 제가 누누이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TV에서 어떤 유명 패널은 저 말을 빗대어서 터키 공항에 50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술핵이 충분히 있다 이야기했고, 저는 미국의 제 나름대로 이 인맥과 정보망으로 알아본 결과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3일입니까? 13일 날 이 미국은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주한 미 대사를 했고 필리핀 대사로 현재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이 시기에 필리핀 대사로 이렇게 내정을 했다라는 것은 대북정책 대표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사실상 인정한 거죠. 자, 성김 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에 들어와서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연휴 직전인 화요일 이 한국에서 외교부와 이렇게 간담을 한 뒤에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한국 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지금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즉 국내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주장해온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열흘도 안 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이 대표가 한국에 와서 전술핵 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조기에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진압하고자 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는 쉽겠지만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가 거론이 되고 유력 여권 대선 주자들 대다수가 전술핵 재배치를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조기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싹을 자르는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육자회담 미국 측 대표도 겸하고 있는 성김 대표가 국내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이 김 대표는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원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필요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에 최근에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별도의 합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 대표의 이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언급은 91년 한반도에서 미군이 전술핵을 모두 철수한 이후 제도입에 부정적으로 대해왔던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김 대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한반도 핵무기 문제와 관련해 답하자면 한미 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 중의 하나라고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강력한 기반의 동맹을 갖고 있고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핵 우산과 재래식 정력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에 대해 흔들림 없는 약속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보리 추가 제재를 언급했습니다만은 그건 별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김 대표는 한마디로 양국 대통령 사이에 또 양국의 실무진 사이에 이미 논의를 다 끝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김 대표의 이날 이 조기 방한과 그를 통한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 핵 개발에 대해서 선을 그은 문제는요. 서울신문 등 일부 보도에서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동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논란을 확실히 종식시키려는 의도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성김 대표는 옆자리에 김홍균 이 한국 측 본부장에게 한국 정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이례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 쪽에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압박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었습니다. 양국 정상뿐만 아니라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한 이 성김 대표의 답변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양국 정상이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는 말은 정상 레벨에서 이미 전술핵을 논의했고 그에 앞서서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뒤 미국에 타진했으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결론을 내렸고 결국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측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통보하고 한마디로 동의를 구했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성김 대표가 양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아닌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술핵 재배치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라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과 군 당국자들 사이에 전술핵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즉 외교 당국자들은 핵 대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전술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무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의 군 당국자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군사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 외교와 군사 라인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의 한 군 소식통에 따르면요. 미군이 괌 오키나와 기지 등에 보유한 첨단 무기는 한반도를 출격하지 않고서도 원거리에서 북한의 핵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굳이 비행기가 날아오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전술핵을 북한으로 얼마든지 쌓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미군은 북한의 핵 공격 징후 시 선제적으로 핵시설을 타격하고 만에 하나 이미 발사된 미사일은 사드 같은 이 방어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2단계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핵 공격으로 남한이 잿더미가 된 뒤 보복하면 뭐하냐는 우려는 미국의 첨단 무기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이기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다 놓으면 오히려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되는 등 단점만 많다고 한미 군 당국자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확장 억제 전략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김 대표의 언급은 굳이 전술핵을 갖다 놓지 않더라도 북핵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미술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는 핵 확산 우려라는 외교적 이유 외에 재배치 없이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 군사적 판단에 기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일개 개인입니다. 제가 가진 정보나 어떤 인맥 그리고 판단만으로도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재배치할 전술 핵무기가 없다. 자, 전술 핵무기와 일반 핵의 차이점은 전술 핵이라는 것은
한 100m 전방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소량의 핵무기고요. 일반 핵무기는 완전히 그냥 도시를 하나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항상 겸해서 보유를 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반도에도 한 250개의 전술핵 무기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91년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다 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전술핵 무기를 남한에 갖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걸 갖다 놓게 되면 북한의 지금 핵 무장이나 핵 개발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전체적인 이 핵무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즉 일본도 핵을 개발하겠다. 한국도 이제 전술핵도 재배치된 마당에 독자 핵 개발로 가겠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핵 대 핵으로 대결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발생할까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미국이 허용할 리 없다라는 부분을 모르고 청와대 일부 관계자나 일부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떠들어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지함을 우리가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독자 핵 개발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선택으로는 거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제가 이야기를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폐기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MD 참여한다 하고 그 다음에 NPT 탈퇴 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원자력 협정을 다시 개정한다 해서 앞에 한두 개만 하게 되면 미국이 이 와중에 북한과의 어떤 협상 국면으로 들어서거나 안 그러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가겠죠. 자, 그래서 가능한 옵션 중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정부의 외교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 또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 또 주요 여론을 형성해가는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야말로 답답하기 거지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가 연휴 직전인 이 9월 13일에 이 성김의 방안에 의해서 발표되고 한국 측으로는 전혀 기대치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미국 측의 강수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여태까지의 비중과는 다르게 전술핵 재배치를 많이 논의하면서 비중 있게 달았는데요. 여태까지의 비중과는 다르게 작게 보도되고 또 연휴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도 않고 덮어졌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이유는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에 집중하는 것이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리더로서 선택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물 건너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믿다가 성김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독자 핵 개발도 물 건너 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우위에 선다라는 건데 독자 핵 개발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독자 핵 개발 전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선언을 먼저 해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논리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식하게 아무거나 물고 떠듭니까?